미안해 미안해. 죄송합니다. 야 선생님 진짜 감사. 야 감사 어딨어? 아 여기 있네. 내 화요일까지 안 할줄 몰랐어. 이 사람들? 내가 전쟁 할 때가 제가 화냈지. 언제까지 이런 일을 자꾸 겪어야 될까?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될까? 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했었어요. 북도 지나가잖아요. 근데 마주칠까봐 그거를 불안해가지고 항상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.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고. 얼마 전에 충청남도 청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몇몇 학생들이 이 3년 가까이 동급생을 폭행하고 돈을 뺏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공분을 샀는데요. 결국 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이 나왔습니다. 퇴학입니다. 최진봉 교수님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학생들이 사실 폭행을 시작한 시점은요. 지금은 고등학생들이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. 2022년 10월인데요. 그 2025년 4월까지 3년간 집단 폭행을 했는데 8명의 가해 학생이 존재하고 있고요.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서 협박하는가 하면 3년간 165회에 걸쳐서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. 더 경악스러운 것은 별명을 붙여놨는데요. 노예다, ATM기다. 이 빵 셔틀이다 이런 별명들을 붙여놨어요. 뭐 자동 인출기처럼 언제든 뭐 폭행하면 돈 뺄 수도 있다 이런 얘기.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너무 이건 경악스럽지 않습니까? 가해 학생 중에 4명은 퇴학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또 어디 있냐면 현재는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학교에 있는 4명의 학생에게도 동일한 징계가 내려졌고요. 이 4명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8명 모두가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가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4명은 이 피해 학생과 같은 고등학교 갔고요. 나머지 4명은 다른 학교로 갔습니다. 그 4명의 학생들까지도 처분이 같이 내려졌는데 정말 이걸 들으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들고 8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한 학생을 괴롭혔다는 게 상당히 경악스러운 장면입니다. 허주연 변호사님, 사실은 뭐 제가 그 영상도 사실은 어느 정도 편집하고 좀 뿌옇게 처리하고 다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면 정말 충격적인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150번 넘게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뺏었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 후에 협박하고 저는 좀 제일 놀랐던 게 집단 폭행도 폭행이지만 어떻게 강제 삭발을 시킬 수 있었는지 퇴학 처분이 되긴 했는데 좀 이건 되짚어봐야 될 게 그 학교 당국과 이 교육청 뭐 이런 조금 더 미온적인 태도라든지 제때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학부모들의 여러 비난까지 좀 받은 상태거든요. 그렇습니다.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이 학생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사실상 엽기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써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고통과 폭력을 당해왔거든요. 그런데 혼자서 이거를 말을 못했어요. 근데 학생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니까 그걸 알게 된 가족 덕분에 이게 드러나게 됐는데 문제는 이 사실을 학교에서 인지를 하고도 학생을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이 학생을 가해 학생들과 같이 수학여행에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하면 학교에서 인지한 사실을 가해 학생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아이들이 같이 수학여행까지 갔을 때 이 피해 학생이 혹시나 보복당할까 봐 느껴야 했던 그 두려움과 공포감은 제가 감히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였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왜 분리 조치가 즉시 시행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나중에 학폭위가 열리면 확인을 하려고 그랬다. 뭐 이런 어떤 상황 설명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건 학교장 재량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즉시 분리 조치 최대 7일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갔던 것이 온당한 판단이었냐 이런 비난도 있었고 그 가해 학생과 학부모 측에서도 이 피해 학생들의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조치라든가 사과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. 특히 지금 퇴학 처분을 했다고 해서 이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접근을 계속해서 막을 수 있을까는 저는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.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학교 밖에서도 접촉을 할 수는 있게 되는 거거든요. 오히려 학교 밖에서 접촉을 하게 된다고 이거 막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저지른 행위들이 많거든요. 형사처벌 대상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형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따끔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피해 학생한테는 더 이상 이 가해 학생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피해 학생 아버지의 말이
가장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데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이다. 근데 허 변호사님,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4명은 퇴학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4명도 수사 대상이긴 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다른 학교에 배정된 4명인데 그러니까 8명이 1명을 집단으로 괴롭혀 왔던 거예요. 일단 지금 이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가해 학생들은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나머지 가해 학생들도 비슷한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이들 모두는 다 같이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처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현실판, 과거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연상케 하는 많은 분들이 공부를 샀던 얘기, 결국은 퇴학 처분을 받은 그 4명 얘기, 학폭 가해 학생들의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8위였습니다. 3가지 주제를 지금까지 만나봤다면 중간 정리를 좀 해볼 차례입니다. 예, 간 큰 뺑소니범, 경찰서 앞에서 도주했던 영상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만나봤고요. 9위는 보신 그대로 40분간 40도가 넘는 고온에서 저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관람객들, 중국 얘기였습니다. 8위는 바로 충남 청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던 끔찍했던 학폭 사건에 대한 최후 결말 얘기가 8위였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7위로 가보겠습니다.